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총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HBM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엔비디아였습니다. 큰손이었죠. 그런데 큰손이 바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삼성 HBM에 대반전이 왔다는 부제목도 제가 달아놨는데,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그 60%가 넘는 HBM을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역전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투자은행 UBS가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이 41%, SK가 39%, 마이크론이 20%라는 전망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27년에는 전체 HBM 수요의 62.7%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 최근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구글이 이제 TPU를 개발을 하는데 오랫동안 개발이 했는데 이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AMD,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서 62.7%를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흔들릴까? 제가 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HBM이 큰손이 하나에서 여럿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 생산하는 SK, 삼성전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시장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더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구글 TPU, 엔비디아 GPU를 넘는다. 삼성 HBM에 대반전이 왔다.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구글 TPU가 엔비디아를 이기냐 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HBM 구매 권력이 엔비디아의 한 회사에서 구글, AMD,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로 쫙 나뉘고, 거기에다 테슬라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있습니다. 마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AMD하고 MI455X용 HBM4의 주 공급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HBM이 엔비디아의 루빈보다 50%가 더 들어갑니다. AMD는 GPU당 432GB, 렉당 31TB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루빈보다 1.5, 50%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픽을 또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거 그래픽을 보시면 아주 설명하기 좋습니다. HBM 큰손이 바뀐다. 엔비디아에서 1급 체제에서 구글, AMD, CSP,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죠. 이렇게 다극화가 되는 거죠. 1급 체제, 이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TPU 사업의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죠. 이걸 이제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글 내부 TPU에서 구글 클라우드 연산 제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고객 데이터 센터에 TPU가 많이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TPU가 외부에 또 다른 빅테크에 출하되기를 시작했고, HBM 수요가 동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요를 누가 많이 선점을 하느냐? 사실은 구글의 TPU에는 삼성이 주력으로 들어가지만 SK도 공급사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큰손이 언제 바뀌냐? 28년이라는 거예요. 28년. 그래서 AI 가속기 출하 전망이 바뀝니다. 구글이 TPU가 1200에서 1500만 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얼마나? 1240만 개입니다. 하여튼 조금 적습니다. 엔비디아가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7년에 HBM 수요를 보면, HBM 수요입니다. 엔비디아가 37.3%, 구글이 36%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AMD가 12.1%, 기타 14.6%, 이렇게 해서 비엔비디아가 62.7%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HBM 승부가 내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MD HBM4의 주 공급사가 됐죠. 원시 DRAM과 4나노 베이스 다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27년에는 UBS의 전망대로 41%를 가져갈지 두고를 봐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 삼성이 대략적으로 HBM의 점유율이 30%를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엔비디아를 선점을 했죠. TSMC하고 커워스를 또 협력을 하고 있죠. HBM4와 커스텀 HBM을 또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9%의 전망을, 그러니까 뭐 둘 차이가 2%인데 어쨌거나 1, 2하고 1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TPU는 192GB에서 216, 288GB 이렇게 버전이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76GB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HBM 탑재량이 AMD MI455X에는 432GB, AMD가 엔비디아보다 50%의 그 HBM을 더 쓴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루비는 288GB인데 지금 AMD의 MI455X는 432GB, 50%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AMD한테 HBM부터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그 반 엔비디아, 비엔비디아, 여기는 표현을 비엔비디아라 했지만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비엔비디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는 싸움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엔비디아 혼자 HBM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가 끝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 HBM 지배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결론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TPU가 엔비디아 GPU 출하량을 넘어서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엔비디아 한 회사가 좌우하던 HBM 시장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구글, AMD,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함께 이끄는 다극체제, 시장이 여러 개 있어야지 그냥 그 서로 경쟁이 돼서 가격도 올라가고 또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누가 엔비디아 이퀄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여러 고객의 가속기 설계에 조기 진입했는지가 중요하고, 최종 승부는 HBM 성능, 수율, 패키징, 공급 능 LTE를 동시에 확보하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변화는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SK가 곧바로 밀려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점유율 상승의 기대가 왔고, SK 하이닉스에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고객 다변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몰빵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나 기회는 동일하게 왔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출하량보다는 HBM 수요 비중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년도 전망입니다. 구글 9세대 TPU가 1200에서 1500만 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는 1240만 개입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근소하지만 구글이 앞섰다는 사실이 더 쇼킹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1200만 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보다 작기 때문에 아직은 역전 상황이라기보단 28년이니까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가 37.3,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글이 36%, 그 다음에 AMD가 12.1%,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14.6%, 비엔비디아 합계가 62.7%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37.3%와 62.7%의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비엔비디아, 반 엔비디아의 전선이, 공동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엔비디아가 사느냐 마느냐 시장에서 어느 AI 가속기에 얼마나 많은 HBM이 들어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TPU, 구글 TPU 진짜 무기는 물량 곱하기 탑재량이다. 9세대는 576GB까지 어마하게 커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GPU, TPU 성능 경쟁이 메모리 용량 경쟁으로 갖고 메모리 대역폭 경쟁이 돼버린 겁니다. 구글 TPU가 내부용 칩에서 외부 판매 제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TPU는 뭐 구글의 내부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했지만은 구글의 TPU를 사가겠다 하고 하는 회사들이 자꾸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AMD는 GPU 한 개당 HBM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GPU 한 개당 루빈보다는 HBM을 1.5배 50%를 더 들어가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베라 루빈의 288GB보다는 50% 더 들어가서 432GB 용량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괴물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좋으냐? 삼성의 HBM3에서 엔비디아 콜텍스가 지연되면서 SK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다 뺏겼죠. 엄청난 굴욕을 당했죠. 그런데 삼성하고 AMD는 그때 당시 HBM3가 엔비디아 코어를 받지 못했음에도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MI455X용으로 해서 HBM4의 주 공급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MI455X뿐만 아니라 EPYC용 DDR5라든가 그 외 파운드리 협력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고객 기반이 삼성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디램 경쟁력,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HBM4 시대의 삼성은 HBM 파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함께 묶어서 파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커진 것이죠. 대규모 생산 능력, 삼성은 물량 깡패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 수율뿐 아니라 절대 생산 능력도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HBM만 물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은 비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이렇게 보면 뭐 시장이 쫙 갈라진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SK 하이닉스도 구글 TPU 등 AG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LTA 장기 공급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엔비디아에 너무 묶이지 않고 유연하게 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과거에는 엔비디아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물량을 선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그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맺은 LTA는 여전히 강력한 자선이지만 시장이 다국화될수록 일부 물량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범용 D램에서 더 큰 시장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SK가 너무 엔비디아에 올인을 하면서 조금 뺏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UBS가 내년에 41대 39의 전망을 어떻게 받았냐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뭐 구글의 TPU 출하량이 많아진다. 비엔비디아의 HBM 사용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 엔비디아나 탈 엔비디아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비엔비디아 또는 멀티 가속기 체계가 더 정확한 그러니까 비엔비디아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던 여러 빅테크들이 자체 칩 아니면은 칩을 의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거죠. 구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을 보면 HBM 시장은 엔비디아가 가속기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대응을 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뒤를 쫓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TPU가 외부 시장에 나오고 AMD가 GPU당 HBM 탑재량을 엔비디아보다 50% 늘리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엔비디아 혼자 HBM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가장 빠른 차선을 선점했고 삼성은 AMD, 구글, AG에게는 여러 차선에 동시에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HBM 시장이 삼성하고 SK가 글로벌 그냥 탑과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둘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